당신의 고민을 듣습니다. 일단 사회문화를 하는데 이게 말 한 토시만 다르게 나와도 개념이 확 뒤바뀌고 아예 문제의 답이 바뀔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처음 접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함정에 빠져들기가 너무 쉬우니까 되게 문제들이 말장난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좀 선생님들이 짚어주셨으면 아주 성적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고민돼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사 과목에서 왕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이제 도표나 아니면은 그 왕의 역사 아니면 한일 같은 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그 한일만 기재가 되고 그 왕에 대한 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르는 일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되게 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 자료 분석하기 정말 힘들어요. 네, 지리 과목을 공부하면서 학교나 학원에서 많은 지식들을 배우면서는 이제 단원마다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들을 머리로 외우면 돼서 비교적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는 도표와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도표와 그래프들에서 나온 내용들이 제 머릿속의 지식들과 잘 연결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표, 그래프... 선생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EBS가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많은 학생들의 고민, 바로 자료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능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런 자료 분석으로 고민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지금부터 자료 분석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 분석이 어렵기로 유명한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가 있는데요. 사실 사회문화의 1등급은 표 분석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할 정도로 표 분석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EBS에서 사회문화를 오랫동안 강의하고 계시는 박봄 선생님께 표 분석의 비법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에서 사회문화하고 법과정치 과목 담당하고 있는 박봄입니다. 이 자료 분석하면 특히 이제 사회문화 과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회문화하고 법과정치에서는 특히 이 자료 분석 문제가 주어진 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과정치에서는 주로 선거 제도에 관한 표 분석 문제가 나오고 사회문화가 더 유명하죠, 표 분석 문제로. 그래서 표 분석 문제가 보통은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문제는 어디서 출제되는지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의 고정적이에요. 4단원의 계층 표 분석 문제로. 그래서 사실 이 계층 표 분석 문제는 어렵긴 한데 문제의 유형이나 선지에서 묻는 형식이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 돼요. 그리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준비도 한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문제는 이제 다른 표 분석 문제죠. 다른 한 문제는 이게 어디서 나누냐 이걸 예측해야 되는데요. 너무 광범위하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6월하고 9월 모의평가에서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에 나왔던 가족제도 표 분석 문제와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기출에서 계속 나왔었고요. 6월하고 9월 모의평가에 교육제도와 관련된 표분석 문제가 나왔었어요. 즉 표분석 문제가 올해는 이 사회제도 파트에서 나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제도 파트 또는 사회문제 파트 또는 복지제도와 빈곤 파트 이렇게 표 문제가 나오는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어떠한 단원에서 출제될지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표분석 문제는 패턴입니다. 교육 제도에서 나오느냐, 어떤 사회 문제에서 나오느냐, 종교 제도에서 나오느냐,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선지를 묻는 형식도 고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패턴 분석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마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료 분석 강의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EBS에서 사회문화를 오랫동안 강의해 오고 계시는 박봄 선생님답게 표 분석의 비법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자, 그 다음은 역사 과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쳐야 하는 한국사,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세계사 같은 이런 역사 과목들은요, 다양한 형태로 자료가 제시되는 편인데요. 이런 역사 과목의 자료는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EBS에서 동아시아사와 한국사를 강의하고 계시는 정선아 선생님께 비법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예, 역사과 정선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민병관 선생님과 함께 자료 분석을 사회탐구 여러 과목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리, 역사, 윤리, 일사 영역이 조금씩 제시되는 자료의 성격과 특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역사 부분의 그 자료 분석과 관련된 그 갈증과 어려움을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 이 역사 파트는요. 물론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고 예, 절대평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사과의 이 모든 과목들은요. 원사료가 있습니다. 이 사료가 뭐냐면 결국에는 기본적인 그 1차 자료야. 이거를 가지고 가공하거나 번역하거나 좀 재구성해서 다른 형태로 사파로 구성을 하건, 예, 무슨 뭐 답사 계획서로 구성을 하건, 원사료를 조금만 손을 봐서 번역본을 제시하건, 이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문항들, 이게 거의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역사과 자료 분석의 핵심은 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사료에 긴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고 있는데 6월, 9월 모평 그리고 수능까지 3번을 보잖아요. 그럼 이 3번의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님들이 이 원사료들을 엄청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를 재가공하고 번역하고 예, 또 문제 구성에 맞게 유형에 맞게 그렇게 편집을 하게 되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사료 해독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힌트와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역사과 자료는 사료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그 사료에 긴장하지 말자. 바로 세 번째, 정답은 사료 안에 핵심 개념 용어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단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제시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바로 그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 힌트를 찾는 거예요. 그 핵심 개념 용어를 찾는 겁니다. 네,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사료를 가공해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 필수 개념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 있습니다. 제시문 안에서 그거를 꼭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다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해 나가는 연습, 핵심 개념 용어에 꼭 체크하고 넘어가는 연습,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그 가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지금 사회탐구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지금 자료 분석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예, 다음 영역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EBS 한국사의 대표 강사답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지리 과목인데요. 사회탐구 전체에서 선택자 수 3위가 한국지리, 4위가 세계지리입니다.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 지리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리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꽤나 복잡하게 나오는 그래프와 도표 자료에 진짜 걸려 넘어지고 또 좌절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다른 과목들보다는 도표와 그래프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고, 거기다가 지리 과목답게 백지도에서 지점이 찍혀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는 상당히 자료 분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지리 과목인데요. 자, 그럼 지리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도로 나오는 자료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지도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이 지점은 어디? 그래서 이 지점에는 어떤 특징이 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백지도에다 정리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두신다면 훨씬 더 그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어 있는 기출문제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출제되어 있는 문제도 풀어보게 되고 또 저런 형태로 출제되어 있는 문제들도 풀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와 또 도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용력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다음번에 조금 더 참신하게 나와 있는 그래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어갔던 방식을 응용해서 또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익히고 또 익숙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탐구 전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표와 그래프의 분석 비법,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실제 수능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하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료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한 공부 비법, 그것을 3가지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비법입니다. 핵심 용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본 내용을 배울 때 어떤 용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를 핵심 용어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꼼꼼하게 잘 이루어져야 문제에서 어떤 자료를 만났을 때 연결시켜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표 분석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한 사회문화 과목의 수능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가구 구성비 연도별로의 변화가 퍼센트로 쭉 나와 있고요. 그런 가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지금 표로 정리돼서 나와 있는데요. 자, 1번 선택지를 보시면 2015년 대비 2017년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 가구 수는 증가하였다. 자, 우리가 이 선택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 가구가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3번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2015년 대비 2017년 1인 가구 수 증가율은 확대 가족 가구 수 증가율의 2배를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여기서 지금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확대 가족 가구는 이 중에서 뭐가 또 확대 가족으로 들어가는지 그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른 문제도 볼게요. 요거는 세계지리 문제인데요. 자, 위에 보면 대륙별 인구 구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인구 규모 상위 10개 국가가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1번 총 부양비가 가장 높은 대륙은 A이다. 와, 그 다음 2번 B는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여기서 총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고 이것이 어떻게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인지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1번, 2번 선택지를 정확하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표 분석 그리고 그래프 분석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것. 자, 비법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2번째 비법입니다.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문제에 들어가실 것을 권해드려요. 자, 여러분들 보통의 이런 그래프 문제 같으면요. 가로축과 그 다음 세로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선택지나 보기를 읽어보고 그 다음 거꾸로 와서 여기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자료 분석이 어디에서 어떻게 가서 이걸 읽어야 될지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뭔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확률도 더 높아지겠죠. 자, 여기서 대략적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를 파악하고 넘어가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우선 가로축은 뭐가 나와 있냐면요. t년 그리고 이거는 t 플러스 1년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되는 년이 있고 그거보다 1년 더 지나갔을 때 이런 값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자료예요. 그 다음에 왼쪽의 세로축은요. $1 환율 값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의 세로축은요. $N 환율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각각 검은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흰 동그라미의 값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까만 점은 왼쪽으로 가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에 해당하는 하얀 점은요.
오른쪽으로 가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각각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파악을 잘 해서 그 다음 밑에 나오는 선택지와 보기의 내용을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파악하는 데는 몇 초 걸리지 않죠? 그 다음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돌아와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가 어렵게 나오기로 유명한 한국지리 과목인데요.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자, 가로축과 세로축이 지금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가로축은 가, 나, 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지역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검은 점은 기온의 연교차를 나타내는 거고요. 흰 점은 최하늘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건데, 자, 세로축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세로축 하나, 오른쪽에 세로축 하나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왼쪽의 세로축은 도씨, 즉 온도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세로축은요, 밀리미터, 즉 강수량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막대 그래프가 쭉 나와 있죠. 각각 계절별로 강수량이 얼마씩 왔는지가 나타나 있는 거고, 결국 이 막대 그래프의 전체 길이는 그 해 전체의 강수량이 되겠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값은 연교차와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각각 온도 쪽으로 가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강수량은 당연히 밀리미터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 값은 오른쪽으로 가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비법입니다. 그래프의 가공 방법을 꼼꼼하게 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는요, 그래프의 어떤 제시 방법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방법과 다르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자료의 제작자가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표시해 놓은 그 지시문을 꼼꼼하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역시나 한국지리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세로축은 연평균 기온 차이가 나와 있고요. 가로축은 겨울 강수량 차이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뭐 연평균 기온이 이만큼 차이 난다라는 걸로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밑에 기후값의 차이라고 내가 지정해 놓은 것은 해당 지점의 기후값 빼기 청주의 기후값을 한 것이다. 나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는 너희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파악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라는 이런 자료 제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 자료 제작자가 새롭게 자료를 가공한 방식에 따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거를 반드시 꼼꼼하게 읽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제작자의 자료 가공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기, 요게 바로 세 번째 비법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사회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표와 그래프를 분석할 때 우리가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세 가지, 바로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핵심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쑥 훑어본 다음에 이거는 어디로 가서 읽으면 되겠구나를 파악하고 그 다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료 제작자가 가공 방법을 특이하게 설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꼼꼼하게 보고 적용할 것.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셔도 표와 그래프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자료를 쉽고 또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는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